현재 전 세계의 위기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각국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빗장들을 푸는 모습을 연달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국내의 이동 정도를 허가하는 수준이며 해외의 이동을 허락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아직도 국가 간 이동은 걸어 잠그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만 공식 허가를 시작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외국 중 처음으로 한국의 패스트트랙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협의된 이 제도는 양국의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입국 시에는 14일간의 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매우 불편한 제약이 따랐지만 이 협력에 따라서 1~2일간의 테스트만을 거치면 능동 감시 하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5개 지역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차 확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은 양국이 서로 무역 비중이 매우 큰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빠른 기업 정상화를 위해 당국 간의 협의가 있던 걸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가장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오픈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교류가 많아서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방역을 신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사태 초반에 한국을 막아 논란이 되었던 베트남마저 한국에 특별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의 입국을 허락했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340명의 기업인을 대거 입국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거 입국 조치는 외국 중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베트남 당국은 끝까지 고민을 거듭하였으나 한국 대사관의 설득과 양국의 경제활동 공로를 참고했고 최근 베트남이 방역 승리를 선언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빗장을 다른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오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각종 여론들이 그다지 좋지 못하였는데 베트남에서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 할 수 있다고 베트남 주한대사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제 교역량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방역 모범국인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실제 베트남이 일본을 방역 모범국이라고 칭했지만 일본에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 중국 역시 일본에는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의 상황이 한국과는 정반대로 매우 위중한 데다가 일본은 5월 말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를 연장할 것이기 때문에 상호적인 조치를 고려해서도 일본을 입국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한국만 예외 입국 조치를 하는 것은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쿠웨이트, 키르기스탄은 한국과 경제 교류가 깊은 나라들로 고민을 거듭하다가 한국 기업들만 예외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 국가들 역시 당국의 경제 재개와 관한 설득과 더불어 한국 방역을 인정해 오픈한 것이죠. 러시아는 아직은 입국을 완전 열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으로 한국과 FTA 협상을 서두르며 경제 협력을 이어가려 합니다. 2월 말부터 한국은 많은 국가들에게 앞다투어 입국을 금지당했습니다만 이제는 역으로 한국부터 입국을 허용해주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국 허용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품들도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제품을 신뢰하고 주문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라북도의 경우 1분기 농수산물 수출이 작년 대비 9.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가별로 봉쇄가 이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 한국산 제품의 문의와 주문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도 위생에 예민해진 중화권에서 한국 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올라가서 한국산 식품 수출이 늘었습니다. 또한 식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IT 제품과 같은 첨단 제품의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한국산 프리미엄은 더욱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방역 수준을 보여줬던 한국 당국이 이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각국에 가장 먼저 예외 입국을 허락받는 나라가 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 세계에 충격적인 한국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일에 보고된 4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이고요.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속보로 알려졌고 해외 언론에서는 빠지지 않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뉴스 중에서 단 하루에 이렇게 많은 기사가 올라온 것은 처음일 정도로 많은 언론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해외 언론들을 한번 쭉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한국은 2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목요일에 새로운 C19 최종 판정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4명의 새로운 최종 판정 사례가 확인되었지만 모두 해외에서 유입되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5월 7일 이후에도 비상사태를 연장할 것이다. 일본은 밤새 200건 이상의 새로운 최종 판정자 사례를 보고했다 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사이트인 데일리 비스트는 아일랜드 신문인 아이리시 타임스를 인용해 한국은 2월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국내 C19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선거 때는 유권자들이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착용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 대규모 캠페인과 집중적인 접촉 추적으로 봉쇄 조치를 하지 않고 전파를 막을 수가 있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전 세계 C19 실시간 현황 특집란에서 한국은 새로운 최종 판정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한국의 발표를 즉시 보도했습니다. 이 특집란에는 다른 나라들의 참혹한 현황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NPR 미디어는 목요일의 새로운 소식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의 승리로 여겨진다. 한국은 2,900만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한 선거와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이후에도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역시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국의 더선은 방송을 통해 한국은 완전한 봉쇄와 단절을 하지 않고 성공적인 곡선을 이루어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라면서 이틀 전에 보도한 한국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라는 특집 기사를 다시 소개했습니다. 아랍권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알자지라도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에서 전해온 특별한 소식을 소개했습니다. 보스니아는 항공 등 교통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영국은 2만 137명이 불행한 일을 당했고, 독일의 루프트한자 조종사는 급여의 45%를 삭감했고, 미국은 3,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서아프리카 지역의 새로운 최종 판정자들이 늘어난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네덜란드는 39,316명이 불행한 일을 당했고, 일본은 상황이 악화되어 6월 6일까지 비상사태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들려오는 우울한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만 유일하게 해피한 뉴스를 전하고 있네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은 2월 29일에 정점을 겪은 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최종 판정자가 제로의 데이터를 보고했다. 라면서 현재 한국은 1,765명의 최종 판정자 숫자와 247명의 불행한 자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 24는 한국은 2월에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모범적이라고 칭송받는 전략으로 C19 억제에 성공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발틱 3국의 대표 언론사인 발틱 뉴스 네트워크도 한국은 새로운 최종 판정자를 완전히 줄이는 데 성공했다. 3월 초까지 수백 건의 새로운 사례를 기록한 후 최근 몇 주 동안 급격하게 둔화시켜 나갔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뉴스위크도 한국에서의 그동안 과정을 길게 소개하면서 목요일에 이루어낸 경이로운 기록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한국의 방역 대책의 핵심은 진단 테스트의 확대와 철저한 테스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3월 20일까지 31만 6천 명을 테스트했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방송사인 채널뉴스 아시아도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 새로운 최종 판정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하루 최고 900명 이상의 새로운 사례가 발생했던 나라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언론도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한국에서 전해온 특별한 뉴스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의 성공적인 목요일 뉴스로 인해 한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에 전 세계에 전해진 한국 소식은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C19를 통제하지 못하고 우울한 소식만 들리고 있는 와중에 전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막연한 국뽕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부심을 가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을 만들기 위해 정은경 본부장을 위시한 의료인들이 수고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구독자분들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조선 근현대사 연구소 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한국 자료는 공포소설. 일본이 3.1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많은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한국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반박하고 폄하한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논리적인 주장이 단순히 한 명이 아닌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대표적인 유명 커뮤니티에 일본 헌병의 군도에서 왼팔을 잃은 여학생은 남은 손으로 태극기를 주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의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윤영숙 열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윤영숙 열사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남도의 유관순, 잊혀진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 당시 광주 수피아여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3월 만세운동에는 숭실학교생, 기독교인, 농민, 수피아 여학교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선두에 있던 윤영수 결사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헌병들은 총을 쏘며 해산 명령을 하였지만 윤영수 결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본 헌병이 칼을 휘두르며 그녀에게 돌진하였고 그 순간 태극기를 휘날리던 그녀의 왼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왼쪽 팔이 사라져 순간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다시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 더욱더 맹렬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체포된 그녀는 일본 경찰에 너를 조정한 배우가 누구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신문에 나는 보다시피 피 흘리는 윤혈려다 라는 답을 하였으며 옥사리에 오른쪽 시력마저 잃었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지만 윤영수 결사의 이야기에 일본 커뮤니티 댓글 반응은 왜 노예를 탈출했어, 형편없는 허구, 또 이야기를 만드네, 판타지가 시작된다. 그 헌병은 조선이었겠지, 팔 잘려도 죽지 않다니 행운의 소유자구나 라며 누가 봐도 역사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칭하는 위인의 명언이라며 올라온 글만 봐도 왜 그들이 제대로 된 역사인식이 없었는지, 왜 한국인들이 거짓된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인정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거짓말쟁이 조선인과 관련돼서는 안 된다. 혼다 소이치로는 거짓말쟁이 한국인과 관련되지 말아라. 아라이 하쿠세키는 조선인은 사정이 나빠지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이처럼 대대손손 자신들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 교육 때문이겠죠. 일본인들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역사를 거짓말이라고 매도해버리는 모습에 한국의 한 기업은 차별화된 역사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미를 알리고 있다라며 여러 해외 언론사에서 주목했던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독도협회에 후원하는 라카이 코리아, 3.1절에 출시한 태극기 각인 운동화와 일본인이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 이미지와 설명을 같이 넣어 일본을 비롯해 모든 해외인들이 이용하는 판매 사이트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판타지라고 무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윤영수 결사의 이야기와 그 헌신을 기억하고자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팔찌를 출시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쪽 팔을 잃으면서까지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문구로 그들의 신념을 보여주며 독도 팔찌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팔찌는 건공감리가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태극 문양 또는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인 레이저 각인을 디자인으로 응용해 독립운동가분들의 헌신을 마음에 각인하자라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그에 이어 독립운동가분들의 손때가 묻은 세월이 흘러 빛 바랜 태극기를 디자인한 펜던트를 출시하여 독립유공자협회에 후원하며 독도 팔찌의 일부 수익금은 연말 라카이 코리아의 이름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성함으로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출시한 이 제품을 구매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뜻깊은 의미를 담고자 한 겁니다. 또한 많은 연예인들도 라카이 코리아의 제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MC 유재석, 인기 아이돌 강다니엘, 또 최근에는 레드벨벳 예리까지 착용하며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후원 브랜드의 뜻을 널리 알리며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독도 팔찌를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며 윤영수 결사의 이야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독도협회에 후원하는 운동화와 태극기 각인된 운동화도 일본의 많은가 엮어 일본 및 해외 사이트에 알렸을 때처럼 말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우리로 인해 몰랐던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꾸준히 그래온 것처럼 최대한 한국의 역사를 알리기에 앞장서겠다. 단순히 제품이 아닌 진실을 파는 그들의 행보가 앞으로 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